친명계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 보여야 된다. 비명계는 아니다 하면 저 당이 막 그냥 내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 그때 되면 스스로 네. 교도소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을까. 스스로. 이재명이란 분은 그런 적을 한 번도 보이신 당연히 적이 안 그렇죠. 지금 허은하 후보나 김용태 후보가 이제 친 이준석 후보로 인식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허은하 후보는 오히려 이제 우리 의원님을 공격했어요. 뭐 이 윤핵관 후보들이 오히려 권력의 노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허은하 후보가 그저께 대전 그 합동연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비난한 것도 아닌데 네. 내용 자체가 기사에서 네. 저는 정치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네. 이준석 대표의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기자 한 분이 그것을 조합해서 마치 제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허은하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 대변인으로 나서느냐. 네.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준석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의 반응도 네. 있었는데 네. 저에게 뭐 나쁜 반응이 전혀 아니었고 네. 설명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나와서 이준석을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두 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그 이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지고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면 대신 두 분들이 나서서 네. 이준석을 두둔하는 이게 이게 선거운동에 맞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촉망받을 신진 정치인들 내지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기성 정치권의 네. 하나의 그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바타, 이준석이 대변인 하지 말라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경쟁자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은 그렇다는 느낌이 거죠.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분들이 지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네. 뛰어들 때 주목받는 효과는 있었는데 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전략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들의 장점을 내세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아마 네 명이 공히 지금 네. 스스로가 이렇게 가자고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건 네.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나설 그런 공약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끝까지 가면 되는데 또 이준석의 대변인 역할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죠. 네. 그럼 최고위원 전부 친윤 성향으로 좀 구성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분도 신경 쓰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는데 상황이 어쨌든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금 친윤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을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렇게 분할해서 당선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과정을 보면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국정 회방꾼이자 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 경선 개입 논란도 있고 또 거꾸로 안 후보가 왜 윤심파리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하여튼 보기에 따라서 좀 그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 사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후보들이 대통령과 뭐 친하다 정도는 그 뭐 봐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과 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듯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조금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그냥 두고 있으면 더 심한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단계에서 아마 선을 끄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상황을 좀 슬기롭게 슬기롭게 좀 넘기고 있다고 봐요. 그것에 네. 대해서 뭐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네. 아니 뭐 그러면 내가 고개 숙이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 전략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당대회 승리가 최고의 목표이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국민의힘의 국민의힘과 한 몸 한 식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네. 이 전당대회에 승리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는 뭐 큰 것처럼 있었는데 네.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토론 때 공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되신다면 공천의 어떤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게 네. 대통령이 어쨌든 당의 최고의 그 당원이고 네. 또 우리 당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이 당헌 당규에 네. 대통령이 된 당원의 규정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네. 그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네.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은 대통령과 협조해야 된다는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정당의 근본적인 방향이죠. 정당은 네. 이제 정권을 획득해서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인적인 어떤 배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는 뭐 타당한 이야기죠. 근데 어. 이제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은 사실은 당 대표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네. 공천관리위원회에 정권을 위임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네. 그분들이 특정인을 공천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만약 최고위에서 이걸 거부하더라도 그 내에서 자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그것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성립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지난번 2020년도에는 당대표가 그럼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도장 들고 나르는 그런 일이 네. 있어서 네. 빚어졌지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그 장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뭐 의지가 없이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 대통령 의견을 반영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는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안이 27일에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부결될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당연히 이번에는 부결시킬 거예요. 네. 당 대표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네. 시사점은요. 영장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이 모두 다 알아요. 네. 심지어는 어제 언론에 보니까 권노갑 상임 고문이 예. 말씀하신 게 제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그분이 이 통찰력이 굉장히 있는 네. 분이고 그분도 이제 교도소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일치단결하고 다음번에는 살신성인이라 이런 그렇죠. 말이었거든요. 네. 선당우사의 정신을 선당우사의 네. 살신성인으로 선당우사를 해라. 아하. 저는 저게 이제 실질적인 민주당의 흐름일 거라고 봐요. 제가 이번에는 만난- 마지못해 다 도와주지만 네. 다음번엔 당신이 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 기류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아마 서른 의원 같은 분도 반대표를 던져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무고하다, 무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네. 다만 이제 언론에 나와서 네. 예의상 이야기해 주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송금 문제 이거는 네. 만약 영장이 들어오면 너무나 구체적인 진술이 네. 많아서 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알 거예요. 아. 그리고 옛날에 왜 그 있잖아요. 호랑이가 꽃감이 무서워서 도망간 이야기는 네. 있지만 조폭이 정치 무섭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정치인이 뭐 때려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저런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인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안은 네. 혐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뭐 뜨거운 이별을 하겠죠. 아, 들어가시고. 근데 친명계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보여야 된다. 비명계는 아니다 하면 저 당이 막 그냥 내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그때 되면 스스로 네. 교도소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을까. 스스로 그럴 분인가요? 저희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분은 그런 적을 한 번도 보여주신 당연히 적이 안 없을까요? 그렇죠. 아니 네. 뭐 욕설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다 그런데 네. 그럴 분위기를 민주당이 만들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네. 만들 거다.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야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도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이니까 아하. 그렇게 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네. 좋다 내가 가서 무죄 받고 오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네. 치면서 가시지 않을까요? 예. 네.